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처음으로 인터뷰 생중계합니다. 여태 현장 중계만 하다가 새로운 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박완규 씨 모셨습니다. 예, 현장 중계만 하다가 인터뷰 생중계 이제 처음으로 하는데요. 네. 민주당 부대변인입니다. 네. 왜 모셨냐면 네. 낭만포차 자리는 원래 심의 자리다. 네. 이전이 마땅하다. 네. 그 칼럼 기고를 썼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모셨습니다. 그 칼럼 쓰고 나서 반응이 되게 뜨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좀 전화도 많이 받고 맞다, 틀리다, 아니다 얘기 많이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 낭만포차 이렇게 이전하는 게 맞다. 네. 이런 게 맞으면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이제 어떤 우리 여수 정치인으로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어떤 발언을 한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왔습니다. 왔는데 이제 보니까 시민들 주장도 이전 요구도 있고 아예 예. 폐지도 있고 네네. 그런 걸 주장했어요. 네네. 이게 글을 쓰고 나서 세 가지 반응이 나와요. 하나는 이전하는 게 맞다는 의견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전하지 말고 그 자리에 전치를 하되 미비한 점은 보완을 하자 이 의견. 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의견은 뭔 소리 하는 거냐. 이전할 것 같으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장사를 한 사람이 이전 비용도 가져가라. 그걸 왜 세금으로 하느냐. 이렇게 또 과격하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의견들이 좀 완전 폐쇄라 이것도 네네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시민의 자리다. 네네. 그리고 장사한 사람도 장사해야 되니까 그러면 좀 양보고 이전까지는 괜찮다 그런 네네. 주장을 했더라고요. 네, 제 생각은 이제 폐지라든지 또 수익자 부담 원칙까지 들먹이게 되면 서로 힘들고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기왕에 만들어 놓은 이제 편성하려고 만드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옮겨드리는 것이 한쪽으로 옮겨드리는 것이 제 생각은 맞다. 그 생각입니다. 역시 여러 권의 책을 쓴 작가답게 네네. 뭐 다른 신문에 여수신문에 기고를 했던데 네네. 일필이주로 썼다고 들었어요. 대단해요. 아닙니다. 뭐 늘 쓰는 글이니까 늘 제 네. 생각이기도 하고 늘 시민의 입장에서 글을 쓰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냥 부족한 부분들 아직 많이 있습니다. 정연하게 정리됐어서 네네. 좋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관광도시의 바람직한 방향 이런 게 좀 있어요. 그죠? 그렇죠. 지금 이제 낭만포차 같은 경우도 이전을 해야 되는 까닭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 생각은 지금 우리가 지금 낭만포차가 현재 있는 그 자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우리 시민들이 정말 오붓하게 누렸던 공간, 행복을 누렸던 공간이거든요. 그렇죠. 아이들 손잡고 해양공원, 네, 시흥포, 그렇죠. 점포. 네. 네. 그래서 아이들 손잡고 거닐기도 좋고 그 앞에서 낚시도 좀 하고 음. 왜 이제 손님들 오면 같이 손잡고 이렇게 걸으면서 참 여수가 이쁜 도시구나 아름다운 도시구나 이렇게 늘 우리가 좀 뭔가 좀 목에 힘을 줬던 그런 공간이었는데 최근 들어와서 우리의 그 해양공원 그쪽 공원 그 분위기 보면은 거의 술판으로 보이는 아이들 우리 시민들이 아이들 손잡고 가기가 두려운 이제 그런 공간이 변해버렸잖아요. 낭만포차 관련된 기사의 댓글에 낭만포차가 아니다 술만포차다 그런 얘기도 하고 쓰레기만 남는다 낭만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랬었어요. 이제 시민 외지 관광객들에게 낭만을 찾게 하고 싶으면 그 낭만을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급수공 공원 같은 자리도 한적하고 또 우리 여수 앞바다가 크게 보이고 그 옆에 또 오동도가 있고 그래서 이쪽 조건은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우리가 흡연자들에게 그 흡연석을 흡연 자리를 만들어줄 때도 좋은 자리 안 주잖아요. 한쪽으로 만들어줘도 일부러 늘 하듯이 술 드시면서 낭만을 찾고 싶은 분들은 그쪽에 얼마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그쪽에 이동한다는 것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네네. 민주당 부대변이지 않습니까? 네네. 민주당이 다수예요. 지금 네네. 시의회는. 네네. 시의회에서 1차 예산 삭감을 했어요. 예. 그리고 2차 또 내년 예산을 올렸는데 네네. 이렇게 갈등이 좀 있습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에요. 네, 안에서 내부 보면은 이제 서로 주어진 입장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제가 지금 말을 하면서 좀 이제 고민스러운 것이 어디까지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자기 이야기를 해야죠. 정치인이라는 거. 지금 국장님은 저한테 이제 자꾸 이제 낚싯밥을 던져서 자꾸 물게끔 하는 아니죠. 의도신문을 자꾸. 예를 들어서 지역 현안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말이 맞으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자기 의견을 내야 누구 정치인인 거예요. 지도자인 거예요.
그 부분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이제 어차피 이제 국장님은 우리 그냥 툭 그 얘기하자 요새 문제를. 그렇죠. 정치 시작했으면 이제 얘기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이 또 정치인의 의무이기도 하고 도리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요새에 수많은 난제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한 사람 책임 있는 사람이 입을 뻥끗 안 해버리니까 시민 간에 반목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그러더라고요. 이 문제가 지금 계속 확대 재생산이 되는. 타 당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피고인 세 분 있어도 무슨 얘기 안 나오고 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사정이 좀 복잡하죠. 네, 그렇습니다. 또 직무 대행 체제도 있고 뭐 네, 하면서 지금 이제 양쪽 지구당 위원장도 지금 뭐 직무 한쪽은 공석이고. 갑은 직무대행이 있고 을은 공석이고 음. 시장님도 무소속이고 의원님도 세 분도 다 야당이고 그래서 민주당의 존재감이라는 것이 요새는 상당히 미미하다. 이제 그런 와중에 시의회를 민주당이라는 그러다 보니까 네네. 특수한 쪽에서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봐야죠. 그래서 그 힘들이 시민과 여론이 함께 간다면 좋은데 네네. 그 방향이 아니다고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네네. 다수당 행폰이 네네. 오만인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네네. 거예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부대변인은 이런 거뭐 해줘야 되는 이제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민주당 의원 내에서도 정말 열심히 해주는 의원들이 없지 않잖아요.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이제 그 대척점에 이제 서한석 의장님과 서한석 의장님의 생각을 또 추종하는 또 따르는 의원들이 계시고 그래서 그쪽이 다수이다 보니까 이제 다수당의 횡포까지도 이렇게 몰아가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지만 서한석 의장님도 그 의장님 나름대로의 충정을 가지고 아마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실 거라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괴리감을 좀 좁힐 필요가 있겠다. 시민들이 원하면은 그렇죠. 한번 내가 마음을 열고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마음을 좀 열어주고 또 그 아래서 시의원님들 같은 경우도 의장님의 생각이 따를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뭔지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그 말 얘기 나오니까 그래서 의원들이 개별적인 존재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하나의 기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이제 상하관계, 네. 뭐 칠선 대 초선, 네. 또 지역 선배 대 후배 네. 같은 민주당에서 오래 이렇게 네. 얽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더 부각되는 개별적인 의원상이 아니라 네네네. 상하관계가 네.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좀 그렇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의원님들도 이제 자기 자리를 잡아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이제 그 문제를 우리 박 부대변인은 구심점이 약간 없어서 그런 것이 발생했다라고 그렇죠. 지금 진단하고 계시군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군가 책임 있는 사람이 나와서 이리 좀 와보세요. 얘기 좀 합시다.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하고 누군가 가닥을 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요새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의원도 없고 국회의원도 없고 지구당 위원장도 없고 그래서 누군가 나서서 이 문제를 이런 분란이 생겼을 때 가닥을 쳐야 되는데 가닥을 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현재까지는 없다. 이게 지금 여수가 안고 있는 여수 민주당이 안고 있는 그래서 또 일부 시민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민주당 박완규 부대변인의 진단이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으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이제 지역 현안 중에 낭만포차 못지않게 또 네네. 뜨거운 주제가 네네. 남산공원 개발 얘기. 아까 네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수 관광의 문제하고도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남산공원 같은 경우 이제 두 가지 의견이잖아. 하나는 민간에게 위탁해서 개발을 하자는 의견 하나하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공영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편하게 시가쓴 공간을 만들 때 두 개의 의견인데 저에게 의견을 물어본다면 저는 시민들 공간으로 남겨둬야 된다. 우리가 다 독식하고 개발하고 삽질을 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최소한 우리가 우리 아이들,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한쪽 공간 정도는 그래도 조금 룸을 좀 비워줘야지만이 그 아이들도 뭔가 할 게 있을 거 아니냐. 그렇죠. 지금 우리가 돌산공원 시민들 잘 안 가잖아요. 불편하니까 안 가거든요. 그렇죠. 남산공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 케이블카가 개발해서 다 점령해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남산공원도 똑같은 형태 우리가 한 번 시행착오를 했는데 또 시행착오 하자는 얘기는 난 그게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남산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장기적 관점에서 좀 여유 있게 가자. 우리가 급한 건 아니지 않냐 지금 개발이. 그래서 좀 여유 있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올마를 때는 올 쏘라든가 박수 한번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설사 그 개발을 하려 하더라도 네. 좀 기다려보자.
덜썩하지 말자. 했다가 치울 수도 없지 않냐. 네, 그렇죠. 개발을 완전히 하지 말고 하더라도 천천히 좀 해보자. 네. 이런 얘기가 네. 있어요. 네. 그런 것하고 네네. 이제 여수 관광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남산으로 가보셨죠. 네, 그렇죠. 자주 올라가죠. 정말 네. 훌륭한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뷰 포인트라면 정말 여수를 전체의 어떤 한 덩어리를 놓고 거기가 갖고 있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큰 그림 속에 해야 된다는 게 그렇죠. 이제 네. 뭐 보통 건축학자들, 도시학자들 네, 다 하는 얘기죠. 네. 당연히 그렇게 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 점에 동의하고 계시군요. 상업구역으로 보내기에는 너무나 아깝고 소중한 장소죠. 음. 예, 요새 정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보고 같은 자리인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상업지역으로 몰아서 상산하게 만들고 돈을 더 치게 만들고 콘크리트 더 치게 만들어서 안 된다. 그것은 긴 안목에서 정말 여수의 랜드마크라는 게 큰 뭐 탑을 올린다는 게 랜드마크가 아니라 보존하는 것도 랜드마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잠깐만요. 오늘 30분만 쌈바가니 하려고 그런다. 지금 몇 분 지났죠? 한 시간 지날 때 자주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10분 지났습니다. 네, 페이스북 친구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고요. 오늘 처음으로 인터뷰 생방송 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민주당의 박안교 부대변인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낭만포차 이전에서 남산호공 개발에서 또 하나 네네. 도시 디자인과 관련돼서 문제가 생겼던 게 상포가 있었고 네네네. 웅천이 있었어요. 웅천이 이제 특위가 좀 구성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특위가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상당히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 의원들은 진작부터 선거특위를 하자. 네네. 무소속가에다가 네네. 민주당에서 좀 네네. 이렇게 했었는데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도시개발도 네네. 차근차근 하면 관광 아닙니까? 네, 제대로 그렇죠. 네, 하면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거? 도시계획이라는 게 우리가 아마 웅천 같은 경우도 처음에 도시에 처음에 초안에 디자인을 잡을 때 아마 그 용역을 줘서 아마 수십억을 들여서 그 용역을 했을 겁니다. 정말 도시계획이라고. 멋있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것이 어느 순간 돼서 즉흥적으로 변경이 돼버리고 근데 변경되는 그 결과물이 결국 누군가에게 수백억씩 이게 특혜가 되는 이런 것을 이제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왜 그러는데 하고 이제 보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내가 이걸 안 보여주고 나서 이게 시민들이 보여주세요 하면 보여주면 됩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의혹이 덜하는데 보여줘.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뒤로 숨겨놓고 네. 문제 없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자꾸 뒤에 있는 거 좀 보여줘봐. 내놔봐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단계는 이제 시민들은 의혹이 있다 생각을 하고 줘야 될 사람들은 뒤에 숨겨놓고 안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단계는 보여주자. 보여주고 나서 이렇게 봐봐. 해주고 나면은 시민들도 그의 부분에서 공감을 하지 않나. 의혹이 있다 없다 문제라 보여달라. 그렇죠. 그 가장 쉬운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네. 도시계획이 변경되면서 어느 쪽에 이익이 있었는데 정말 그것이 맞는 것인지 네. 그것이 아니고 정말 필요해서 한 것인지 네. 그런 것들이 네. 이제 서로 얘기되어지고 그래야 된다 이런 것이죠. 네. 이제 앞으로 그런 것이 좀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돼야죠. 잘 되게끔 하는 것이 도시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네. 또 시민 간에 자꾸 반목이 깊어지는 것도 그렇고 지금 제가 요새 있으면서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요새 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진모지구의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것도 수년째 끌고 있고 웅천 또 도시계획 진모의 상포. 네, 이게 상포지구 그렇죠. 개wo. 네, 그다음에 웅천 쪽 이 문제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수산물 특화시장 이 문제도 지금 벌써 한 10년이 넘게 이 문제 얘기 나오고 있고 여기 또 정화동 그 해양공원의 남만포차 이전의 문제 이 문제도 지금 시민간 논란이 붙어 있고 또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남산공원의 개발 문제까지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네. 잘했느냐 폐구가 돌산공원 문제. 이렇게 이제 난제가 나왔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책임 있는 사람이 이제 전면에 나와줘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합사하고 결정을 내려서 그 책 내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네. 앞으로 계획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내려지면은 시민들 간의 싸움이 아니라 일부 반대하는 사람과 나하고 싸움이 되잖아요. 그럼 그 결과에 내가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주면 시민들 간의 반목이 되어지는데 책임져야 되고 결정해야지 해줘야 할 사람이 다 뒤로 빠져버리잖아요. 결정 안 하고 방관 오고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싸워서 이긴 사람 편을 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치가. 지금은 그렇게 결정할 사람이 전면 나서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합시다 맙시다 하고 결정을 해줘야지만이 나하고 결정권자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로 얘기가 되는 거지. 지금처럼 시민 간의 싸움을 방치하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예수가 많은 이게 난제가 있지만 누가 한 사람 나서서 결정하고 해결하려고 나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위층의 사람들이 문제가 많았다 이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가지치지 마세요. 방송국이 좀 지장을 초래하면 안 됩니다. 저기 이제 그 방금 말씀한 중에 수산물 특화시장, 네. 수산물 특화시장 그게 사실 주식회사인데 네. 일반 주식회사가 똑같이 보면 해결이 안 나오겠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수산물 특화시장이라는 것이 노점상들이라든가 옛날 재래시장 그 장사한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투자하고 출자하고 해가지고 건물도 만들고 네네. 그게 이제 주식회사다 하고 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주식회사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대표이사니까 마음대로 하고 그런 내용의 것이 아니더라고요. 네네. 들여다보니까. 네네. 그런데 수년간 그렇게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좀 들여다봤나요? 지금 단계에서 저는 이제 깊이 있게 사실 이제 안다고 할 수 없겠지만은 안타까운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양쪽의 논쟁이 치열하고 법정 공방이 10년이 넘게 진행이 되고 있으면은 누군가 한 사람이 나서서 중재를 해줘야 됩니다. 이리 와보세요. 얘기 좀 합시다. 이 의견이 뭡니까? 결국은 서로가 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느 가운데서 절충점을 찾아준다든지 한쪽에 양보를 시킨다든지 해서 애가 터지게 누군가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책임 있는 사람이 나서서. 근데 지금은 아무도 안 나서요. 싸우든가 말든지.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양쪽 당사 왜 각자의 의견이고 각자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불러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이것을 누굴 편들자는 것이 아니라 얘기를 하면 이제 푸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잘못된 부분은 편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잘못된 부분에 의해서 움직인 것은 편 안 들고 중립이다 해서는 안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의회가 나서서 거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주식회사와 상인회 간의 갈등이니까 갈등과 법적인 분쟁은 놔두더라도 시에서 개입할 여지가 있다. 개입할 여지는 뭐냐? 그 뒤에 이제 아케이드라고 해가지고 거기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거기서 임시 입주해가지고 장사하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시의원들이 제기하고 상인회가 제기해서 아마 시에서 그렇게 풀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좀 잘한 일이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우리 네트워크 같은 경우가 한번 공개 어떤 토론이라든지 공개 어떤 뭐 방청과 이 사람들을 좋아놓고 한번 양측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는. 그렇죠. 네. 앞으로 저희는 이런 현안을 이렇게 페이스북 생중계를 할 뿐만 아니라 유튜브 방송국 개설해서 자주 이런 기회를 가질 생각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페이스북 친구분 여러분들과 함께 생중계 박완규 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요즘 뭐 어떻습니까? 부대변인 된 뒤로 좀 바꿔진 거 있어요? 우선 말을 굉장히 아끼게 됩니다. 대변인 말 많이 해야 돼요. 아니요, 이제 개인 박완규 할 얘기가 되게 많지만은 직함을 갖고 있는 또 부대변인 역할이 있다 보니까 자칫 이제 이 말이 소용돌이가 잘못 와정이 되게 되면 여파가 크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서 부대변인이 되고 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이 내 소신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는 이 부분들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개인 정치인 박완규라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얘기를 충분히 하겠죠. 근데 직함으로서의 갖고 있기 때문에 직함인 부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박완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잘 안 보입니까? 안 보여도 나오긴 나올 거예요. 마이크를 좀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볼륨. 볼륨이 작아요? 더 그러면 이쪽으로 와요. 볼륨이 작아? 볼륨이 작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제 민주당 제가 말하는 것이 이제 민주당 얘기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심스럽다는 거죠. 이 정도면 오디오가 잘 나올 텐데 여러분들 오디오가 안 좋은지 답글 좀 달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하신 분들 답글 달아보면 오디오를 어떻게 좀 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목소리 좀 크게 하세요. 지금 목소리 대변이니까 이 스피커인데. 목소리 지금 되게 안 들린가요? 이거 볼륨 좀 키웠어요? 그 볼륨 그건 상관없나요? 우리가 시민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 몇 통에 오디오 시설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어요.
댓글로 적은다는 목소리. 작다고? 예. 예. 그래요? 이거 왜 그러지? 키워야 되겠네. 잘 안 들린가요? 잘 들리죠? 예, 잘 들립니다. 그래요. 댓글로 볼륨이 안 들리면 댓글로 좀 부탁드립니다. 잘 들린다고 달았습니다. 잘 예, 들린다고. 예, 좋아요. 송재환 후보님 좋아요 누렸습니다. 예. 지금 신명남 기자도 옆에서 함께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또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감독을 해주고 계십니다. 신명남 기자 박수 한번 쳐줍시다. 이제 지역에서 지역에서의 목소리 문제, 네네. 정치인으로서의 여러 가지 뭐 한계는 물론 있어요. 아까 제가 지적도 했습니다만 민주당 의원이 아니기도 하지만 의원이 세 분 계시는데 네네. 지역 현안은 좀 애매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역 정치인들이 좀 적극적인 발언을 해줬으면 싶어요. 네, 그렇죠. 이제 지역의 여수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사람 없다는 얘기를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하고 살잖아요. 사람 없다는 얘기는 결국은 사람을 키우는 것을 등한시한 우리 지역의 모습도 사실 없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처럼 과거처럼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이런 이제 인재들이 아니라 지역에서 길러내는, 앞으로 제가 이제 나이가 먹게 되면은 가장 해보고 싶은 사업들이 지역의 사람을 길러내는, 지역의 사람 없다는 말을 이제 그만 듣는 그런 여수의 모습을 만들어 보는 것이 이제 마지막 목표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제 지역의 정치인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 현안이 있을 때 내 목소리를 안 듣는다는 것. 저도 사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나면은 어제부터 전화 많이 받습니다. 안 좋은 소리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리를 듣는 것을 피한다고 그러면 정치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돌파를 해야죠. 네, 그래서 저는 이래요. 그것이 비록 그 소신이 좀 지금 좀 틀렸다 할지라도 자기 소신을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정치인이 자꾸 나와줘야 된다. 그래야지 이 정치가 계속 있어지고 함부로 아까 전행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그 전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정치 풍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게 좀 아쉬워요. 선거 앞두고 네네. 민주당이 인기 있다 보니까 민주당 후보들 얼마나 나섰습니까? 네네. 그런데 뭐 선거 이후에서 그런 거 조용합니다. 지역 현안에. 예를 들면 네네. 그러면 또 어떤 국회의원 선거나 또 다른 선거 있으면 또 나서면서 네네. 여수를 위해서 굉장히 이를 것 같이 하는데 평상시는 아무런 발언도 않다가 네네. 또 어떤 현안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고 제시하지도 않다가 선거 때만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 이런 건 참 저희들 유권자로서는 굉장히 불쾌해요. 그래서 이제 지역의 언론들이 이렇게 활성화돼야 되는 것이 지역 언론들이 이렇게 검증을 사전에 철저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언론사 사장을 했기 때문에 가장 아쉬웠던 것이 유권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정보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지역 언론사들은 충분히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해 그 사람의 비전이 뭔지 철학이 뭔지를 검증해서 미리미리 검증해서 내보내주는 것. 그래서 유권자들이 실수하지 않게끔 해주는 것도 지역 언론의 역할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일련의 모습들은 굉장히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언론이 살아야지만이, 지역의 언로가 살아야지만이 지역의 어떤 아까 전행이라든지 다수당의 형포라든지 이런 말을 정치인들이 안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여수 대통령의 칭찬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이건 두 분 누워서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역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아젠다를 형성하고 네네. 지역의 여론을 어떻게 정치하면서 제대로 가느냐 네네. 하는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네. 민심을 얻으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통상 그렇죠. 시민들의 마음을 네네. 얻으라는 게 근데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네네. 시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지 네네. 이걸 난 정치인들이 읽어야 된다고 봐요. 네, 특히 척불 이후하고 척불 전하고는 완벽하니 다른 형태의 정치를 해야 된다. 네네. 그 점에 동의하십니까? 척불 이후로 달라져야 되는데 네. 달라질 수 있어요? 박완규 부대변인. 저 개인 같은 경우는 안 달리지만 발부터를 칠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촛불 집회의 정신이 뭐냐면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그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여수의 모습은
그 이전의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촛불집회 정신이 훼손됐다. 이제 그런 말이 나오죠. 네, 그래서 결국은 정치도 이제 사람의 몫이거든요.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바뀌냐가 핵심인데 우리는 사람만 바꿀 줄 알았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 우리는 너무 좀 쉽게 생각한 거 아니냐. 우리가 이 지역에서 민주당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민주당이 좋아서 들어왔겠습니까? 당선이 되기 위해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결국은 어떤 민주당의 철학이나 민주당의 생각이나 민주당의 사상이 좋아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옷을 입어야지만 당선이 되기 때문에 들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어쩔 때 부분들을 보면 네. 문재인 정부하고 너무 동떨어지게 가는 것 같아요. 아쉬워요. 네, 그렇죠. 우리 문재인 정부를 성공을 바라는 전에 촛불을 들었던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고 있는데 네. 지역에서 네. 진흙탕판 흑판 다 치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제 저도 혹시 이제 기회가 된다 그러면 이제 지역 시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제 교육의 기회를 좀 자주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분들에게 생각을 열리게 만들고 마음을 열리게 토론도 만들고, 하고 네, 그렇죠. 시민들과 네네. 소통도 하고 네, 교육도 하고 토론도 하고 아까 세미나도 하고 해서 그렇죠. 다양한 시민들에게 의견을 듣게 만드는 이런 과정을 좀 제가 이제 저한테 기회가 있다면 그런 자리를 자꾸 만들어서 시민들이 의원들이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유도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 모르면 고! 지금 이제 몇분 남았나요? 3분 정도 남았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서서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뭐 길게 얘기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네네. 오늘 처음 이제 이렇게 좀 이제 얘기를 나눠봤어요. 네네. 앞으로 이제 저희는 이런 식으로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분들 네네. 또 새롭게 이 사회를 더 나은 세상으로 바꾸고자 하는 네네. 여수를 네네.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과 늘 함께 하려고 합니다. 네네. 뭐 이런 식 어떻습니까? 오늘 얘기 나눠보니까 소감. 저는 이제 각본 없이 뭐 이렇게 아무 드라마 연출된 없이 그냥 즉흥적인 이렇게 멘트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데 결국 이런 질문인데 굉장히 바람직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잘하신 것 같네요. 말씀을. 글만 잘 쓴 거 아닐 때. 오늘 뭐 물어보니까 거침은 일단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괜찮고. 그리고 이제 제가 특별히 찾아온 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역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언론에 있다 보면 지역에서 어떠냐면은 어떤 현안에 대해서 당신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 예. 어려우니까 말하지 않은 경우가 네.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참 언론인 생활 해봤지만 네, 네. 코멘트를 얻으려고 하면 참 네, 쉽지 않습니다. 익명을 요구하고 네. 기명으로 쉽게 말해주지 않고 익명으로 해달라고 하고 이제 네. 이런 어려움이 좀 있었죠. 네, 네. 저도 마찬가지인가요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실질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 그래서 제 목소리를 내는 우리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예, 계속 마지막으로 예. 시청자들한테 한 말씀 좀 얘기해 주시고 여러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현안이 있을 때마다 저는 이제 좀 일부의 욕을 얻어먹더라도 좀 제 의사를 좀 분명히 밝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제가 이 정치 쪽에 들어온 목적이기도 하고 현안이 있는데 나는 몰라요. 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비난이 들어와서 얘기를 안 한다는 것은 그것은 무책임한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정치에 욕을 얻어먹는 까닭이 그렇게 얘기해야 할 때 얘기를 안 하고 결정해야 될 때 결정 안 하고 그래서 자꾸 물러나 있다 보니까 정치가 시민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손가락질 받는. 그래서 앞으로 정치는 해야 될 때 얘기할 때 얘기를 해야 되는 너 생각이 뭔데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 생각은 이래요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치 풍토들 그리고 정치가 이제 국민들 시민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부분이 분야가 아니라 그렇죠. 시민들에게 본이 되고 시민들에게 뭔가 따뜻함을 전하는 이런 모습으로 정치인들도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줘야 된다. 그래야지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고 도시가 바뀌고 행정이 바뀌는 거지. 지금처럼 이렇게 해오던 모습 그대로 답습해 갖고는 정치 안 바뀐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치인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내 역할이 무엇이지 이런 부분들 한번 깊이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페이스북 친구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녹화부는 계속 남아 있잖아요. 페이스북에 자주 다시 듣기 해서 다시 보기 해서 해주시고요. 이제 현장 중계만 하다가 처음으로 인터뷰 방송을 처음 실시했습니다. 오늘 민주당
박완규 부대변인, 박완규 부대변인께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따라서 다시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자, 지금까지 모든 뉴스에서 전해드린 페이스북 생중계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